안녕하세요.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그 화면 뒤에 정말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는데 OLED라고 들어보셨죠? 오늘은 바로 이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그 소재를 만드는 아주 강한 기업,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요즘 기술주 흐름 보면서 이 기업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 OLED 소재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죠. 최근에 뭐 몇 가지 외부 요인 때문에 실적이 잠시 좀 주춤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디스플레이 기술 혁신, 특히 IT 기기 전반으로 OLED가 쫙 퍼지는 과정에서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좀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2분기 실적이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2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요, 중국 쪽에서 OLED 패널 공급이 일시적으로 확 늘었어요. 그러면서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북미 주요 고객사 있잖아요. 거기로 나가는 핵심 부품 공급 시점이 원래 2분기 말이었는데, 그게 살짝 넘어갔어요. 3분기 초로요. 그런 영향도 있었고, 환율 변동도 약간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새로 편입된 자회사 초기 비용 같은 것도 좀 반영이 됐는데 이건 뭐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요인들이 좀 겹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인 요인이었다면 그럼 하반기나 내년 전망은 다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떤 점들이 좀 기대의 요인일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 하반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2분기에 좀 이연됐던 북미 고객사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고요. 근데 더 주목해야 할 건 블랙 PDL이라는 신기술입니다. PDL, 그러니까 픽셀을 정의하는 층인데요. 이게 화질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덕산네오룩스의 이 블랙 PDL은요, 빛샘을 막아서 명암비를 극대화하면서도 빛 효율은 20% 이상 높이고 소비 전력은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차세대 스마트폰 모델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 성능 개선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요. 효율이 아주 높은 차세대 블루 인광 재료 같은 거예요. 이런 고부가 가치 신소재 개발 성과도 점차 눈에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야, 기술적인 우위가 정말 확실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기술 외에 시장 자체가 커지는 데 따른 기회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스마트폰 말고 다른 기기로도 이게 확대될 가능성은요? 물론이죠. 내년 이후만 더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장 확대 가능성. 흔히 애플 효과라고 하잖아요. 뭐 폴더블 아이폰은 아직 가능성 단계지만 맥북 프로나 아이패드 같은 좀 중형 IT 기기들, 이쪽으로 OLED 전환은 거의 뭐 확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이 중형 OLED 패널 생산을 위해서 8.6세대 규모의 신규 생산 라인 투자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기존 스마트폰 라인보다 훨씬 큰 유리 기판을 써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노트북, 태블릿용 패널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한 핵심 기반이에요. 덕산 네오룩스는 이런 흐름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여기에 더해서 뭐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이나 다른 IT 기기로의 확장 움직임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이 역시 중요하군요. 맥북, 아이패드까지. 그럼 중국 시장 쪽은 어떤가요? 거기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중국 시장 쪽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증설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기술력이 앞선 우리 한국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현재 중국 패널 업체들하고 신소재 테스트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안정되는 한 2026년 이후에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술력에다가 시장 확대 기회까지. 이걸 종합해보면 앞으로의 성장세가 꽤 가파를 수도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실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025년하고 2026년에는 정말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세대 IT 기기들의 OLED 채택이 본격화되는 2026년쯤에는요. 연간 매출 한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천억 원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 예측이라는 게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만 이 OLED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하고 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목표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성장 잠재력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업을 주목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네,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덕산 네오록스는 단기적인 어떤 실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OLED라는 거대한 기술 트렌드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업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올 새로운 IT 기기들의 혁신과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네, 동의합니다.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서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런 핵심 소재 기업들의 혁신이 결국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 기기들의 경험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까요? 앞으로 나올 새로운 제품들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와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팍팍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